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민주주의는 피가 아닌 어깨동무를 요구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언론 역시 어깨동무를 먹고 자라나게 되리라는 것을 끝내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아일보 해직기자를 거쳐 한겨레신문 사장, MBC 사장을 거친 대기자 김중배 선생의 말입니다. 새삼 오늘은 이 어깨동무의 대열에 동참하신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 8,677명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이준호입니다. 네, 박형숙입니다. 네, 오늘도 최규하 씨는 빠졌고요. 네. 자, 오늘 여는 말 들어보니까 네. 이거 원래 그저께 원고가 왔을 때는 회원 8,665명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늘었어요. 네, 이거 이야. 업데이트 했고요. 네. 오늘자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요? 네. 저한테 그런 거 좀 묻지 마세요. 오늘 29일인가요? 오늘이 20 그런가요? 네. 네. 29일 기준으로 지금 오마이뉴스에 입력된 네. 정확한 숫자는 8,677명입니다. 근데 참 제가 오늘 좀 일부러 네. 이 내용을 썼는데요. 네, 10만인 클럽 회원들이 아니면 참 오마이뉴스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나 되게 고무적인 것은 네. 저희처럼 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매체들이 꽤 있죠. 있잖아요. 네. 뭐 뉴스타파도 있고 국민TV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게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 한 해 뭐 특별한 이슈가 세월호 네. 때 조금 많이 이렇게 증가한 폭들은 있었는데 오마이뉴스처럼 이렇게 꾸준히 아주 성실하게 증가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저희 계속 이제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 6,700명 정도가 지난 한 해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오마이뉴스에 이제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인데,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했던 얘기를 정리해 보면 그 후원하는 다른 매체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가입하고 이런 이제 이렇게 들락날락 폭이 좀 큰데 우리는 꾸준하다.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꾸준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미미한 숫자가 계속 조금씩 는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사실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이후로 네. 그런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지원이 이제 대폭 네. 증가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그런 수치들이 좀 빠지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좀 꾸준히 오마이뉴스의 이제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또 여는 말에 보니까 김중배 선생님 말이 나왔네요. 네. 저는 김중배 선생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얼핏 압니다. 어떤 인연이죠? 저희 작은 누나 결혼식 때 주례를 사주셨거든요. 그러세요? 네, 저희 작은 누나하고 아는 사이는 아니고 저희 집안이 혹시 언론? 예, 저희 작은 매형이 한겨레신문 기자인데 그때 이제 주례를 사주셨어요. 그때 사장님이셨을 때인가요? 한겨레신문 사장님이었는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사장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한겨레에 계실 때였어요. 맞아요. 한겨레에서는 무조건 사장님으로만 계셨나요? 예.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근데 언론사를 다 이렇게 막론하고 기자들의 선배로 그렇죠. 좀 인식되는 그렇죠. 분이죠. 여기 표현했지만 대기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분이 최근에는 또 뉴스타파의 후배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네. 그리고 특히 또 오마이뉴스한테는 이런 말을 당부하신 적이 있어요. 오마이뉴스는 오케스트라 언론이 되어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오케스트라? 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다들 좀 악기 하나씩은 다뤄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시민 기자들로 이루어진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기자로 뛰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오마이뉴스 상근 직원들이 그 지휘자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요. 사실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같이 맞춰가면서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일인 걸 아니까 그렇게 당부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것을 잘 했을 때 정말 아주 멋진 네. 화음, 네, 감동의 화음이 전해지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여는 말을 이걸로 한 것이 오늘 우리 그 읽을 기사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좀 뽑으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지역 신문 기자가 연재한 글이어서 더더군다나 좀 그 언론의 본령이 무엇인지 한번 상기하고 싶어서요. 만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을 기사가 자기 돈 때려박으며 깔깔 웃는 이상한 사람들이란 제목이고요. 박병학 시민 기자가 1월 17일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자기 돈 때려 박는다 이게 뜻이 뭐냐 하면 아시죠? 그런데도 웃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궁금한 사람들이네요, 아주. 네, 읽어보겠습니다. 난 아직도 운전면허가 없는데 가장 큰 이유는 면허 딸 돈이 없어서이고 그 다음으로는 굳이 면허를 따야 하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 아직도 면허가 없느냐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러는 당신들은 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느냐고 묻는 듯한 표정을 짓고는 했다. 언제부터 운전면허가 그토록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을까?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하느라 공과금이다 뭐다 이것저것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사람한테 운전면허를 따라고 말하는 건 결국 한 달 동안 밥을 굶으라는 얘기다. 바쁘면 버스나 택시를 타면 된다.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시간을 아끼면 얼마나 아낀다고 차를 굴리는 걸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콩나물 신문사에서 만난 이사님들 가운데 내게 운전면허를 따라고 되풀이해 말하는 한 분이 있었다. 기자의 기본은 신속성인데 콩나물 신문에 기자로 들어왔으면서 운전면허가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분은 거푸 강조했고 나는 그냥 헤헤 웃으며 입을 닫았다. 기자의 기본은 신속성이 아니라 진실성이라고. 내가 아는 기자들 가운데는 차 없이 움직이는 기자도 제법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있었다. 신속성이라니 얼마나 우스운 표현인가. 버스나 택시를 타는 것과 자동차를 타는 것을 견주면 시간이 대체 얼마나 차이가 날까? 기사 하나가 쓰레기가 되느냐 마느냐가 가릴 만큼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날까? 그래도 이 바닥에서 기자들도 여럿 알고 현장 취재랍시고 이곳저곳에서 굴러먹다 온 나는 신속성 운운하는 것이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기자의 신속성이란 어떤 장소에 가장 빨리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언제 떠날지를 가장 빨리 판단하는 것이다. 더구나 내가 읽어본 콩나물 신문에는 1분 1초를 다투는 바쁜 소식이 하나도 없었다. 콩나물 협동조합 이사회가 열린 날 뒤풀이에서 또다시 내 운전면허 이야기가 나왔다. 두 번째로 듣고 있자니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돈이 없으면 운전면허 학원비를 대신 내줄 테니 일단 운전학원에 등록하고 빨리 면허부터 따라는 말들이 이어졌다. 나는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입술을 실룩거리며 억지로 웃으려 애썼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정리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기자를 바라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런 사람을 새로 뽑아 쓰시라. 이 말이 혀끝에까지 올라앉아 있었다. 면허를 따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난해부터 조금씩 품기 시작하기는 했다. 그런데 이런 식은 아니었다. 내가 왜 빚까지 져가면서 억지로 운전면허 공부를 해야 하는가? 팽팽하게 당겨진 새총처럼 온몸이 뻣뻣해져 있는데 뒤풀이 자리의 이야기는 2월 말에 있을 정기총회까지 조합원을 몇 명이나 더 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사님들은 총회 날까지 300명이 넘는 조합원이 들어오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들을 이야기했고 이사 한 명이 새 조합원 10명씩을 데려오자는 약속을 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사님들이 함께 돈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짧은 사이에 꽤 많은 돈이 모아졌다. 그냥 다들 콩나물 신문에 자기 돈 때려박자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사님들의 얼굴은 마치 방금 켠 전구처럼 환했다. 모두 깔깔거리며 웃었다. 어떻게든 총회전까지 300명만 넘겨보자고 술잔을 쨍쨍 부딪히는 이사님들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찡했다고 해야 할까? 돈 한 푼 안 나오는 일에 오히려 자기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나 기분 좋아할 수 있다니.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흔히 엿보이는 어떤 단단한 힘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고, 열심히 하면 분명 300명은 넘길 수 있다며 해맑게 웃는 얼굴들을 보면서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은 어떤 열정 같은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게 학원비 대줄 테니 운전학원 등록하고 면허 따라고 지난번에 이어 거푸 이야기하던 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내 마음은 마지막으로 크게 움직이고야 말았다. 새 기자님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래. 도시 한가운데에서 협동조합이란 이름으로 무언가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의 불같은 마음에 나도 뭔가 성의를 좀 보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따지고 보니 이번이 아니면 운전면허를 또 언제 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옆자리에 어머니를 태우고 벚꽃 구경을 가는 오래된 꿈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도와주시는 돈으로 운전면허를 따기로 마음먹고 그분에게 내 뜻을 전했다. 그전까지는 뻣뻣하기만 하던 온몸이 그제야 풀렸다. 기자라는 직업의 신속성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는 것에는 여전히 뜻을 함께 할 순 없지만 취재 말고도 자동차를 써먹어가며 콩나물신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내가 그분들의 열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결국 내게도 그리 나쁘진 않을 테니 이번 기회에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고 나니 내게 선뜻 학원비까지 안겨준 그분이 무척 고맙게 느껴졌다. 본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콩나물신문 조합원들은 다들 가족이자 선후배이자 친구라고 거듭 힘주어 이야기하는 그분의 품이 참 넓게 느껴지기도 했다. 봄이 오기 전에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서 내가 가려는 곳에 전보다 더 빨리 다다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차이가 난다고 해도 조금만 더 일찍 출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협동조합 하나를 1년 동안이나 애써 지켜온 분들 사이로 파고드는 데에 쓸모가 있다면,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운전면허증이라는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도 제법 소중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의 뜻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콩나물협동조합은 참 재미있는 곳이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재미있자고 애쓰고 있다는 점에서 참 뭉클한 곳이기도 한 것 같다. 콩나물신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사는 곳이 부천 인근이어서 그래요? 또 저희 아이 다니는 그 공동육아가 네. 그 뭐죠? 연재를 했거든요. 글을 콩나물신문에. 예, 그래서 조금 인연이 있고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부천에서 좀 많이 알려졌나 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협동조합형 그 지역 신문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하여튼 오늘 굉장히 좀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네. 운전면허 하면 제가 좀 알죠. 저도 제가 기자 경력이 꽤 되는데도 저도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운전하고 다니기 그러니까 운전면허 딴 지는 꽤 됐는데 꽤 됐는데 장롱면허였구나. 운전을 하고 다닌 지가 지금 한 2, 3개월 됐나요? 요즘은 출퇴근을 그걸로 할 정도까지 됐는데 뭐 고속도로, 뭐 서울 진입도 이제는 꽤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성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느낀 게 이 도로가요. 인간 시장이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도로가 자동차 시장이 아니고 인간 시장. 그렇지. 왜냐하면 그 차 운전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 느낌이요 다 와요. 이게 지금 우리 김은상 기자도 잘 아시겠지만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화가 나 있는지도 다 느껴져요. 아니 운전 2, 3개월 한 만에 그걸 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이게 차와 차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박경숙 기자는 정말 감수성이 풍부하다. 그런가 봐. 여튼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다. 그러니까 운전을 어디에서 어디로 목적으로 가는 것도 뭐 도움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 이렇게 소통하는 것들이 좋고 또 아침에 저는 좀 제가 기분이 약간 안 좋아 있었는데 네. 어떤 분이 그냥 통상적으로 끼어들기를 했어요 앞으로. 네. 그래서 그냥 양보했죠. 네. 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깜빡이를 해주는 거야. 아 요즘은 그거 매너야.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그때 딱 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감동. 아니 약간 울컥했어. 그 사람과 내가 정말 뭔가를 전하고 받고 그 있구나. 끼어들기 한 차가 깜빡이 켜졌다고 울컥하는. 아, 정말 우리 박현숙 기자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 거에도 이렇게 울컥할 수 있고. 내가 좀 마음이 팍팍했었나 봐. 근데 그 사람이 안 해도 될 상황에서 어쩌면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마음을 내서 해줬다는 게.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운전 가끔 하면 끼어들잖아요. 나는 당연히 얘는 깜빡이를 킨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깜빡이 키는 거는 예사롭지도 않고 안 키면 내가 뭐라고 하지. 아 그러구나. 자식이. 나는 뭐 거기에 되지. 대한 기대가 없어. 근데 박현숙 기자 지금 해주니까. 3개월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 초보여서 그런가? 내 생각에 이렇게 막 감수성 있고 저 차를 보면 저 인간을 알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여유가 있는 거는 3개월의 어떤 자동차 모는 그 재미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맞아. 지금 저 한창 재밌어요. 이제 재미로 해요. 뭐 나도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면 좀 지나면 네. 웬만하면 그런 거 잘 안 보이고. 아 그래요. 이제 막 욕이 나오나요? 뭐 좀 그렇죠. 네네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글을 쓴 박병학 기자하고 전화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학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자기소개 좀 간략히 좀 부탁합니다. 쑥스럽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그죠? 하나입니다. 누구나 어려워요 그거.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예상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버리시고 그냥 네네. 가장 나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만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부천에 살고요. 네. 지금은 부천 흥나무신문이라는 신문사에서 기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기자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글을 쓰면서 살고 있고요. 네. 자기소개를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소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기소개 정말 싫어요. 가장 인상적인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자기를 잘 드러냈습니다. 자기소개를 네. 항상 누가 하라고 그러면은 네네.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속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과연. 그거에 대해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소개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래. 진짜. 근데 이제 그런 자기소개를 이제 너무나 쉽게 하라고 하니까 나보고 자기소개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진부한 질문을 던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되게 재밌어지는데요 지금. 네, 아주 근데 상당히 재밌어지네요. 네. 왠지 더 좀 이렇게 박 기자님하고 더 짓궂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그쵸? 충동이 막 일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고집도 느껴지시고요. 네. 네네. 자, 그 콩나물 신문이요. 저희 네? 연재하기 시작하셨는데 물론 콩나물 신문의 유래에 대해서는 나중에 쓰시겠다. 저희가 이제 1편 기사를 보고 지금 오늘 같이 읽은 건데요. 네네. 나중에 유래를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팟캐스트 녹음 방송이니까 네. 녹음 방송이 아니라 방송이니까 네. 콩나물 신문에서 왜 콩나물이라고 했는지 요거는 오늘 좀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하필이면 왜 제호를 콩나물을 따다 썼을까? 네.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답변으로 정해져 있는 이제 것들이 이제 몇 개 있죠. 저 근데 공식보다는 비공식 답변을 더 일단 듣고 공식 싶네요. 듣고. 네, 일단 공식 한번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포털 사이트에서 콩나물 신문 검색하시면 기사들이 몇 개 뜰 거예요. 네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저희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는데, 네. 이제 콩나물 시루에 담긴 이제 여러 콩나물이 이제 모양도 서로 다르고 길이도 다르지만은 네. 같은 시루에서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양이듯이 우리도 이제 부천이라는 땅 안에서 조합원들끼리 서로 다른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이제 함께 커 나가는 의미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네.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왕 그렇다면은 뭐 굳이 그거를 뭐 정답처럼 하나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네.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시리즈로 글을 이제 써 갈 거잖아요. 네네. 지금도 한 4편까지인가 나갔을 텐데 네. 이 제가 써내는 글들이 이제 한 편 한 편이 모이면서 뭐 몇 편짜리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제 콩나물신문에서 제가 겪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쌓이면서 그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보내는 글들을 이제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은 그렇군요. 콩나물신문이라는 게 이런 걸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때서야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처음에 그런 의도였고요. 그래서 뭐 유래를 나중에 밝히겠다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무슨 셜록 홈즈처럼 나중에 이제 범인을 밝히듯이 밝히겠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글을 통해서 이제 여러 편의 이제 거듭 나갈 글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려보고 싶다는 의미였어요. 아, 그렇군요. 대답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아니요. 대답이 잘 됐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그 비공식적인 답변이 지금 비공식 답변 같이 나온 거죠. 그게 그겁니다. 글이 쌓여서 그러면 그 예전에 그 말지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네네. 그 당시에 그 말지에서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경마장에서 온 잡지냐 또는 뭐 마사회에서 온 잡지냐 이렇게 해서 막 좀 약간 사람들 반응이 좀 뜨아했을 때가 있었다는데 혹시 콩나물 신문이라고 하면 잘 못 들어본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색다른 반응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뭐 일단 뭐 콩나물이라는 게 이제 발음이 잘못되면 뭐 돌나물, 뭐 돈나물,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확히 해야 되는구나. 다른 종류의 나물을 이제 말씀하실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 사실 콩나물이랑 신문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잘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네네. 뭐라고요? 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잘 알아들으셔도 이제 아니 왜 그러면 콩나물 신문이냐, 의미가 뭐냐, 또 이런 질문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죠. 사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일단 제호를 밝히는 순간 질문이 매번 들어올 것 같아. 취재할 때마다 항상 그 콩나물이 뭐다라는 걸 설명을 꼭 하셔야겠네요. 예, 그 요구를 하시면은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좀 그 급박한 시간을 요구하는 취재를 할 때가 있어요. 빨리 취재를 하고 전화를 끊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편법은 뭡니까? 편법 버전이 또 있군요. 아니, 콩나물에 대한 발음을 흐리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콩나물신문의 박병학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문과 기자 요 두 개만 강조해서 얘기하면은 앞을 되게 흐리고 그런 신문에 콩나물신문의 박병학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받으시는 분들이 어디서 기자가 취재하려고 온 모양이네. 취재하려고 할까? 그걸 물어보시지. 이름이 유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 효과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끔 정말 시간이 촉박할 때, 빨리 정보를 끊어야 될 때 쓰는 방법이고. 그렇구나.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다른 경우에는 또박또박 이야기를 합니다. 또박또박 콩나물 이렇게. 그거 너무 과도한. 그거 너무 오버했습니까? 콩나물 신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어떻게 콩나물 신문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답은 그거죠. 날 뽑아줬으니까 들어갔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일단 지원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뭐 존재는 일단 작년 초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저희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또 더군다나 내가 사는 이제 지역의 부천에서 또 있는 신문이네. 뭐 그러니까 관심도 가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딴 데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실례지만 어디서 그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는데요? 뭐 밝혀도 되겠죠?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는 그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네네네. 민원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올해 가을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놀던 중에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최규화 기자님 계시죠? 네네. 원래 오늘 같이 진행했어야 됐는데 휴가 때문에 빠졌어요. 그분이 이제 콩나물 신문에 사람 뽑는다더라.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 만약에 학교 후배예요, 그분이. 네네네.
선배가 지원 안 하면 내가 나라도 해보겠다 이런 식의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최규하 기자가 오마이뉴스 이직을 생각했다는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이게 뭔가요? 선배가 지원 안 하면 내가 지원하겠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직이라기보다는 아니에요. 최규하 기자는 이직할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거야. 미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이번 방송은 우리 오연호 대표도 같이 듣도록 꼭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직을 하시려고 했겠어요. 우리 최규하 기자 오마이뉴스의 보배예요. 가면 안 돼요. 네. 네. 자, 여기서 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그래서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다니던 데를 이제 그만두면서의 계획을 세웠던 게 이제 뭐 좀 일들을 좀 접고 내 개인적인 이제 글 작업을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글을 아무리 써도 사실은 뭐 돈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거리를 하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뭘 이제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이제 그 떡밥이 온 거죠. 콩나물 신문이라는. 떡밥이. 그래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을 다시 들으니까 이제 그때 옛날에 봤던 기사들 생각도 나고, 이제 그분들의 기사를 통해서 내가 접했던 고민도 이제 생각이 나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 또 다른 데서 있었던 것처럼 뭐 좀 하다가 안 맞아서 때려치고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사람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쟁률이 되게 치열했네요. 합격을 했죠.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계속 뭐랄까 이 기자일 그리고 콩나물신문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글을 쓴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한 두세 차례 들었는데요. 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글을 쓰셨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기자라는 본업 외에 어떤 글을 쓰시나 보죠? 아니요, 그 콩나물신문에서 기자로 일하는 게 제 부업입니다. 그게 부업이에요, 오히려? 콩나물이 부업이에요? 제 본업은 저는 그 르포를 썼었거든요. 이런저런 현장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쓴 거는 이제 운동판을 돌아다니면서 쓴 글들이 가장 많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파업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길거리에서 싸우시는 분들, 농성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자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글로 담아내는 작업을 꽤 오래 했었어요. 그러시군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르포르타주 보고문학. 사실 저는 제가 쓰는 글이 르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남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요즘에 워낙 그런 심층으로 뭔가 현장을 파헤치는 글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뭐 르포라는 표현을 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그게 돈이 안 되는 게 일이니까 이런 르포 쓰고 원고력을 받아본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럴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쪽 장르가 사실 뭐 르포를 쓴다고 말하기도 많이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이제 항상 중간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딘가를 취직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항상 결국에는 그만두고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래서 보니까 월급을 공개하셨네요.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100만 원 남짓은 그 전에 받았던 액수고요. 근데 뭐 사실 여기 콩나물신문 자랑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정말 돈이 없거든요. 그렇죠. 조합이 협동조합인데 정말 그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지인데 그게 지금 자랑이라는 거죠. 콩나물신문의 자랑이.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져. 그 표현을 쓰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제가 받는 월급이 제가 지금까지 몸담았던 어떤 시민단체에서도 보다 많아요. 오 마이 갓. 상당히 풍요로워지셨겠어요.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아니 그 다른 시민단체들 보면은 막 기사나 무슨 어디에 뭐 의리의리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누구 이렇게 이름 막 걸쳐놓은 유명 인사들이 꽤 되시죠. 한 달에 500 이상 버는 사람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런 시민 단체들은 정작 뭐 이런저런 사업은 무지하게 벌리면서 일하는 활동가들한테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주거든요. 못 미치죠 대체로. 예, 단체들이. 말 함부로 하는 방송이죠. 하여튼 되게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가증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쩌겠어요. 돈이 주니까 받아야지. 그거라도 안 받으면 굶어 죽는데. 여기 와서는 저희 말 함부로 하는 방송 맞아요? 네, 함부로 하세요. 여기 와서는 되게 거기서 수습일 때 거기서 정규직으로 됐을 때 받는 월급을 여기서는 수습으로 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돈이 그진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탄기 십시일반하는 거거든요 다. 그냥. 그러니까 아까 총회 때까지 300명 모으자고 하면서 이사님들이 돈을 때려 박는다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큰 공을 세우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자비를 털어서 이사들이 하나보다. 저는 처음에 의아했죠. 아니 도대체 어떤 연정이 있길래 이렇게 몸 맞추고 마음 바치실까 했었는데 그냥 단순한 이치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하려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시간이든 무엇이든 그냥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어떤 열정 같은 거는 사실 내가 오랜만에 접하는 거여서. 그래서 찡했다는 표현을 쓰신 거구나. 저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어떤 공간에서 일을 하셨는지 얘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곳에서 일하시면서 느낀 그 감정이 좀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충분히 좀 공감이 더 되네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가 전에 있었던 곳을 욕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지. 일반적인 얘기하신 것 그렇게 같아요. 안 들려요. 네네. 저는 비공식적으로만 욕을 하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을 하지 않아요. 다 해놓고선 안 한대. 나는 공식적인. 그래요? 그러면은 사과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아유 센스쟁이.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감동 같은 거 잘 안 받는 스타일인데. 스탠딩 하더라고요. 술도 안 먹었는데. 아니 그렇기도 하고 술도 안 먹었는데 자기네 기자 운전면허 따라고 학원비까지 이렇게 대주는 데가. 아니 제가 그 콩나물신문 들어가 보니까 일면 탑 기사가 박병학 기자 운전면허 땄다가 일면 탑이던데. 맞죠? 정말. 지금은 아닌데 그게 일면 탑일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써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신문의 스타일이 어떤 사소한 것도 일면 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신문이 20호가 나왔는데 지금 일면이 이제 길거리에 내몰리게 생긴 이제 부천의 어느 지역 아동센터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행정적인 어떤 이렇게 결함 때문에 지금 뭐 센터 문을 닫게 돼서 이제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제가 면허 딴 얘기나 혹은 뭐 며칠 전에는 조합원들끼리 우리 방에서 굴 까먹은 얘기도 이제 일면을 올린 거였어요. 정말 일면 아니 근데 잠깐만요. 범상치 않군요. 귤 까먹은 얘기요? 귤 아니야? 굴? 이사장님이 여수에 갔다 오시면서 그러면 잠깐만. 제가 그 기사를 못 읽어봐서 그런데 대략 그 기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설마 모여서 굴 까먹었다가 끝은 아닐 테고 그게 단가요? 누가 굴을 갖고 왔고 엄연히 기사다 보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굴을 가져왔나 뭐 이런 거예요? 누가 어디서 언제 갖고 온 굴을 누가 언제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먹었다 이런 인정에 얼개가 들어가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보고 들은 이제 좀 우스운 장면들 스케치하기도 하고 그날 이제 있었던 굴 까먹으면서 함께 했던 뭐 생일잔치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요. 당장 읽어봐야겠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도 신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신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오마이뉴스야말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어. 창간 초기에 그런 것도 다 뉴스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마이뉴스는 너무 좀 약간 규격화돼 버린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디스하시는 건가요 지금 오마이뉴스를? 오마이뉴스 디스하는 거냐고요. 디스하는 거 맞아요. 거의 오늘 좀 방송이 좀 상당히 전문직들로 가네요. 오마이뉴스 초기에는
뭐 그 다리 밑에 개가 막 있어서 그 개를 구조한 이야기 이런 게 일면탑에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만취한 그 시민을 만취한 승객 택시 태워서 보내는 얘기도 대표가 쓰고 이야기, 그러셨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좀 너무 좀 딱딱해졌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박병학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그 보도의 가치나 기준이 어떤 그 내 이야기와는 다른 사회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기준으로 탑이 될 수 있는 일면 탑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따뜻하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럼 다행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준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한다는 게 제 기준이라서 사실 일보를 쓰는 일도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막 많이 쓰고 그게 막 유행처럼 번지고 그랬다면 저는 아마 다른 걸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노동자들의 얘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도를 한다 그래도 이제 짤막한 기사 형식으로 나올 뿐이고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길게 쓰는 글은 아무도 안 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물론 저 말고 아무도 없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맛에 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콩나물 신문도 마찬가지죠. 그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앙의 메이저 언론들, 종이 신문들 그리고 이제 부천 지역에는 또 이제 부천 지역의 나름 메이저 지역 언론들 이런 언론들이 만약에 우리 콩나물 신문이 하고 있는 대로 뭐 사람들끼리 뭐 굴 까먹고 라면 끓여 먹고 뭐 노가리 까고 이런 얘기를 만약에 신문을 올리고 그런다면은 또 제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아무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기록되지 않은 채로 잊혀지고 있고. 그렇죠.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이거 되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기 어떻게 운전면허 따서 지금 차 몰고 다니세요? 아니요, 이제 기능 시험을 통과했고요. 그게 완전히 다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면허를 따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필기 기능, 도로주행 이렇게 세 통과해야 되잖아요. 필기는 기능은 이제 파죽지세로 이제 다 통과를 했고. 파죽지세로. 근데 도로주행은 아직 안 하고. 네, 도로주행은 근데 이제 장학 기준이다 보니까. 아니 나는 그 일면 헤드라인 기사길래 다 딴 줄 알았지. 그러게. 거의 그거 반 정도밖에 안 땄는데 그걸 일면 헤드라인에 걸어요? 거의 생중계를 하시네요. 본인의 그 뭐 면허증 따는 거를. 필기시험 합격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지금? 전 무시합니다. 저는 필기시험 아주 그거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무시하시면 안 될 텐데. 저는 아주 옛날에 딴 사람이라 요즘 걸 잘 몰라요. 네, 약간 자랑질. 어쩌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오마이뉴스랑 인터뷰한 것도 바로 오늘 저녁에 일면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이거 자체가? 네, 그래서 기사에 이제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진행자가 인터뷰하다가 필기시험을 무시했다. 이거 규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자랑 인터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이다 바로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전 좋아요. 좋아요. 뭐 저를 막 디스해도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꼭 그렇게 좀 내주십시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진행자가 필기시험 무시했다. 이거 꼭 일면 헤드라인 제목으로 꼭 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저기 땡기는데. 진짜 땡기죠. 저도 되게 땡겨요. 꼭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 약속.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혹시 지금 그 박병학 기자님 개인적인 건데 이건 원치 않으면 질문 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건사하는 식구가 있나요? 건사한다는 일단 제가 결혼을 안 해서 뭐 아내가 있거나 아이가 있지는 않은데 일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단 결혼해서 따로 가정을 꾸린 거 아니라면은 크게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압박이나 그런 거는 좀 덜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 하긴 뭐 아이가 생기면은 지금보다 압박은 훨씬 더 심하긴 하겠죠. 근데 사실 지금도 그리 넉넉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갑자기 우울해졌나요? 혹시 이 질문도 혹시 또 기사로 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 콩나물 신문에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일단 뭐 편집국장님이 계시고, 네. 그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평기자인 저 있고, 그리고 그 소속된 직원은 끝인데요. 네. 사실 요 3명이 일을 다 하진 않고 이제 조합원들 분들께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네. 편집회부터 시작해서 기사 쓰고 배포까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네. 굴러갑니다. 예, 근데 참 그 글 쓴 것 중에 보니까 제가 굉장히 뭐랄까 예리하다 싶은 문장이 있었어요. 기자의 신속성이란 어떤 장소에 가장 빨리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언제 떠날지를 가장 빨리 판단하는 것이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본인이 생각한 말 맞아요? 너무 멋있어서 말이. 무슨 그거 같아. 아니, 병구 같아. 너무 멋있었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 집회 하나를 취재한다 그러면은 사실 자기가 언제 떠날지를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끄집어내고 싶은 걸 끄집어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죠. 야마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야마를 잡았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뭐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든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든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네. 몇 시간씩 막 더 빨리 가고 그런 차이는 사실 저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은 없는데 굳이 신속성이라고 하면은 뭐 결국은 빨리 기사로 생산해내고 그리고 빨리 현장에서 뭔가 캐치해내는 능력을 그렇죠.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그런 생각으로 쓴 부분이죠. 네, 본인의 작품이네. 이거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데요. 그러게요. 예, 하여튼 저 굉장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웠어요. 차가 있으시면은 네. 얼른 처분하시고. 네. 아니 저는 그동안 아니 박경숙 기자도 차 몬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한참 지금 재미들었어. 지금 2달 됐어요. 저도 박 기자처럼 아주 오랜 10년이 넘는 세월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취재하고 다녔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일반 기자들이 닿지 않는 곳을 더 많이 갈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원래 운전면허를 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네. 그래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돈 얘기를 떠나서 사실 돈도 돈이지만은 저는 그 자동차라는 것의 발명으로 인하여 네. 인간이 좀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확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로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개인의 일정이 촘촘하게 짜여지는 게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고 결국은 면허를 딴다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신의 시간을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아니라 이제 살인면허인 거죠. 살인면허. 네, 내 시간은 내 삶이고 나 자체인데 내 시간을 죽인다는 건 나를 죽인다는 건데 운전면허를 따서 차를 타고 이제 뭐 여기저기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더 일정이 빡빡해지고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고 결국은 나 자신을 죽이는 행위 아닌가.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면허를 따셨네요 이제. 아직 뭐 최종 주행까지는 안 갔지만. 근데 제 예상으로는 파죽지세로. 파죽지세로. 통과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 박 기자님이 근성이 상당하네. 어찌 보면 그 운전면허증 하나거든요. 전 국민이 거의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그거 하나를 이제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 많은 스토리를 당당하게 사방에 퍼뜨리고 있을 수 있는 이 근성이 상당히 정말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콩나물 신문 1면에도 하고 이 방송 내내 그것의 정당성과 뭐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근성이요. 하여튼 콩나물 신문의 미래를 지금 아주 창창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 박경숙 기자가 근성 막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근성은 너무 잘 포장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똥꼬집이라고 하죠. 똥꼬집? 네. 그럼 저희는 바로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성이 아니라 똥꼬집이라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바쁘신데 저희 시간 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로 시간 널널한데 그냥 저희랑 통화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 태어나서 바빠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태어나서 바빠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저는 제 페이스로 움직였고. 그래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할 뿐이지. 저는 바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까 스타일이 느껴진다. 아니 사실 이거 가지고 난 더 얘기하고 싶네. 어떻게 태어나서 한 번도 바빠본 적이 없을 수 있지? 사람들이 힘들대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저희 박병학 기자님.
네. 다음에 팟캐스트 한번 더 잡죠 방송. 네. 아니 한번 우리 더 잡아서 스튜디오로 오실래요? 네. 아니 한번 저희한테 오셔도 좋고요. 와서 그 태어나서 한 번도 바빠본 적 없는 그 비결을 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하고 끝나고 최규하 기자랑 같이 소주 한 잔. 콜? 네? 좋죠? 최 기자님 이제 이거 듣고 나서는 왜 거기서 그 얘기했냐고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최규하 기자는 무슨 얘기를 했어도 뭐라고 할 사람이에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이제 아예 아버지이시기도 하니까 이제 네. 험한 말씀 안 하시겠지. 어쨌든 뭐 불러주시면 뭐 가서 네. 놀고 오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최규하 기자는 아이의 아빠 전과 후가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자 오늘 뭐 바쁘시지 않은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네, 뭐 그렇게 고맙지는 않지만 여하튼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꼭 다시 한번 팟캐스트 잡아봐요. 네, 연락 네. 주십시오. 네, 하여튼 오늘 인터뷰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 콩나물신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오마이뉴스 우리 초창기 때요. 그 생각 많이 나죠. 2000년 2월 22일 네. 이 조만간 있으면 15주년 창간기념일인데 네. 그 초기에 네. 생각이 엄청 났어요. 많이 나. 저 역시도 막 네. 길 오가다가 그냥 건져지는 것들이 다 뉴스였고 네. 막 10만이 보고 그때 포털이 없었을 시절인데도 네. 자체 뷰로 그냥 10만이 되는 기사도 나오고 그렇죠. 이랬었잖아요. 네. 그래서가 아니다. 접속어가 좀 부적절하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이 콩나물 신문에 이런 이 새로운 시도 사실 오마이뉴스가 상간 초기에 했던 시도이기도 한데 그렇죠.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좀 빠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이 콩나물 신문은 계속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요. 남들이 하는 거를 하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계속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네. 그런 신문으로 네. 쑥쑥 콩나물처럼 쑥쑥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신문이. 네네. 막 거의 지금 뭐 중앙 일간지 방송 동어 반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딱 빼고 마을 맞아요. 신문, 지역 신문들이 진짜 그러네.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다른 매체 엄청 많은 매체에서 그렇죠. 다 똑같은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해야 되나? 내용을 거의 네. 수십 건씩 또 그냥 그렇죠. 베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정말 나의 이야기, 우리 이웃의 이야기들을 지역 신문과 마을 신문들이 많이 담아준다면 또 새삼 얘기하지만 제가 풀뿌리 언론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네. 저는 또 새삼 얘기하지만 오마이뉴스의 뜻 자체가 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나의 소식 나의 이야기. 이거였는데 그게 뉴스다. 그렇죠. 막 이 박병학 기자처럼 면허를 땄다. 그렇지. 오늘 우리가 굴 까먹었다. 그리고 내가 쓴 연애 이- 편지가 다 있는 오마이뉴스인데 탑에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그렇지. 다. 네. 이 콩나물 신문이 성장하면 오마이뉴스한테 상당한 자극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우 재밌는 이야기. 정말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닫는 말로 해서 닫아주시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언론 보도에 있어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먼저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이 새삼 환기되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글을 쓴 박병학 기자의 말을 다시 한번 새기고 싶은데요. 기자의 신속성이란 어떤 장소에 빨리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언제 떠날지 가장 빨리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들어도 참 멋지게 들립니다. 협동하는 지역신문 콩나물신문의 건투를 빕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회원들의 후원으로 만듭니다. 회원 가입 문의는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본격 시사 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 65회 방송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박형숙, 제작의 김윤상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신선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